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월구를 이제 내밀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특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전사 요즘 뭐 캡틴 김상우님 채널이나 또 대표적으로 여러 이제 특전사분들 채널을 보면은 특전사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상사님 뭐 채널도 보고 하면은 특전사에 대해서 뭐 현 실태, 그 다음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주된 키워드가 제 생각에는 특전사가 지금 막 보병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가 생각하는 특전사의 회생 방안에 지금 임기응변으로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제가 이야기를 쭉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은 혹시 특전사 현역분이나 혹은 뭐 특전사가 아니더라도 뭐 특전사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회생 방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에 외적인 것들을 달아주시거나 뭐 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시거나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게 되면 댓글로 되게 저도 도움이 많이 되고, 나 이후에 컨텐츠를 하는데도 많이 이제 발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전사 요즘 뭐 주된이 아니지, 요즘 막 이렇게 컨텐츠나 뭐 강철부대 뭐 여러 밀리터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겉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강인한 특수부대, 그리고 뭐 약간 강한 면모, 멋있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미디어나 특수부대 유튜버분들을 통한 뭐 컨텐츠나, 그 다음에 또 TV에서 방송하는 강철부대, 뭐 더 솔저스 등등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뭐 특전사가 보병화되고 있다 하고, 또 특전사가 아직도 되게 뭐 교리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되게 신랄하게 오랜 군생활했던 뭐 전역자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발언권이 이제 생겼을 때 되게 이제 직설적으로 하는 컨텐츠들을 후배분들이 이제 컨텐츠 푸는 것들을 많이 봐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견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바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지금 근무하는 뭐 장기자 선후배분들하고 통화를 나누면은, 뭔가 특전사의 변화가 제가 근무할 때하고 지금하고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 강산이 진짜 여러 번 바뀌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역으로 가도 진짜로 적응 금방 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농담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두 눈에 보이는 호소력, 두 눈에 보이는 호소력, 그 정도로 이게 교리라든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12년도 여름에 그 전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대비 지금 23년이 되었는데, 23년 여름이 돼가고 있는데, 그 많은 변화나 많은 어떤 교리나 그다음에 많은 어떤 뭐 전술 절차들 이런 것들이 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진짜 농담 반 그리고 진담으로, 내가 지금 가더라도 체력적인 부분들도 물론 뭐 금방 뭐 이렇게 뒤처지지 않을 자신도 있고, 플러스 그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나 뭐 생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런 훈련적인 부분도 금방 적응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얼추 물어보죠. 요즘 뭐 장비 뭐 쓰냐, 뭐 전 통신주 특기였기 때문에 뭐 통신 장비 뭐 쓰냐 막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는데, 되게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전역한 이후로 되게 많이 큰 변화는 없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역을 했는데도, 단기 중사인데도 이 시뮬레이션이 약간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요? 안 좋은 시뮬레이션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뭐 한대 하면은 그게 진짜 구체적으로 제 머릿속에 그려져요. 예. 요즘은 뭐 근접전투도 뭐 특수전 팀들 대대도 많이 한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하겠구나 하고, 뭐 어떤 뭐 화기 쓰겠구나 하고, 또 뭐 요즘 뭐 사제 장비 이런 거 쓰게 된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구체적이게 그려진다는 거는, 옛날에 제가 썼던 뭐 교리나 옛날에 했던 어떤 이런 그 훈련 절차들이 크게 많이 변화는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타 특수부대는 제가 입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특전사만큼은 조금 이런 변화가 조금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또 이야기가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전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유튜브로 이제 통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들어보면은 이 저의 이야기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짜 제가 지금 현역으로 복귀하더라도 체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외적인 어떤 생활적인 부분, 뭐 주특기적인 부분 이런 거 진짜 바로 현지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변화가 격변이 없었어요. 격변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전사가 이 뭐랄까 보병화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이 큰 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특전사의 이 팀이 조금 이제 정예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전사 치고, 특전사는 뭐 CCT, SAT, SSU, UDT
그 대표적인 UDU-HID에 비하면은 너무 특수부대 인원과 규모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특전사 3명 키울 어떤 예산으로 1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저는 많이 들어요. 이야기가. 한 예를 들자면은 제가 더 솔저스를 나갔잖아요. 더 솔저스 나갔을 때 박성민 대원이라고 있었어요. UDT 출신입니다. 지금 소방관을 하고 있는 후배님인데 그분이 현역에 입고 있던 군복이랑 그 다음에 장구류를 그대로 입고 왔었어요. 촬영 때문에. 더 솔저스에. 근데 그때 쓰고 있던 뭐 장갑, 그 다음에 그때 쓰고 있던 선글라스 이런 것들이 다 보급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파병 갈 때 보급으로 다 나왔대요. 근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전사 같은 경우는 그런 고급적인 고글 하고 전술 장갑 이런 것들이 안 나왔었어요. 예. 안 나왔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사제로 샀거든요. 메카닉스 장갑 사이트 가가지고 뭐 샀거나 오클리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엠프레임이나 뭐 레이더락 그 다음에 뭐 하프 자켓 뭐 그 다음에 뭐 그 뭐냐 아무튼 그런 이제 선글라스를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샀었어요. 근데 그렇게 준하는 전술 선글라스 방탄 고글 같은 게 그것도 이제 퀄리티가 괜찮은 것들이 보급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거 보면은, UDT는 특전사 한 개 여단 정도의 규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특전사가 약간 좀 이렇게 내려치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이제 유감이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고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전사를 나왔지만은 제가 예전에 특전사 유튜브 하면서 초창기 때 자부심이 굉장히 넘쳤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특전사도 특전사 나름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제 초대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특전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같은 특전사로 저는 비교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자부심만이 아니라 이뤄냈던 성과, 뭐 해척조 수료한 거, 뭐 여러 뭐 작고 큰 교육 나온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이렇게 그 부대에서 직무한 거 이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표창 받은 것들 뭐 하고 또 뭐 체력 유능했던 것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면서 특전사들은 차고 넘치는데 그런 어떤 나약한 특전사들보다는 들과는 이렇게 비교되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특전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진짜로. 예. 그래서 뭐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항상 이렇게 비빌 만큼의 어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특전사는 워낙 많으니까 뭐 한 달이 걸치면은 누구의 남자친구도 특전사, 누구의 아빠, 친구의 아버지도 특전사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대 치고 너무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회생 방안은 그렇게 해서 좀 인원을 조금 절감하는 게 낫지 않나. 뭐 대대 인원이 충원이 안 돼요. 크게 따졌을 때 하고 또 여단의 인원이 예전만큼은 안 돌아요. 그렇다 보면은 차라리 조잡한 사람들하고 또 전투력이나 어떤 열이나 그 다음에 또 모자라 그 예산적으로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10명 키울 바에는 3명을 차라리 꾸려가지고 이 3명한테 집중 있게 예산이라든지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성 방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예. 특전사 정말 많은 기수들을 배출하고 인원이 정말 차고 넘쳐야 하고 또 빠지면은 바로바로 충원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역분들은 저의 어떤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회생 방안에서 많이 공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특전사도 여러 가지 이제 직렬이 있어요. 특수임무대, 과거 정찰대라는 데가 있고, 707 특임단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특수작전팀, 일반 아니죠, 일반 취소, 특수작전팀이라는 대표적인 특전사를 상징하는 부대가 있죠. 근데 다수는 다 특수작전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전사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 특전사 나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특수작전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밀짚모자 쓰고 뭐 이렇게 산에서 정찰 감시 및 게릴라 작전 하는 사람들 공중 침투해서 근데 이 사람들도 특전사 여단이 몇 개예요? 1, 3, 5, 7, 9, 11, 13 뭐 사령부 그 다음에 707 특임단 하면 뭐 8개 9개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UDT 부대 규모의 9배나 되는 부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예산이나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을 뭐 보급품을 뿌린다라고 할 때 이게 UDT로만 한 예를 들었을 때 이게 그렇게
온전하게 뿌려지지가 않아요. 저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시골에 지방에 있는 여단이라고 그랬어요. 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여단을 제격여단이라고 저희가 은호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제격여단 출신들은 어떤 보호품이나 신교류가 나왔을 때 먼저 이렇게 전파가 되고 먼저 보급을 받아요.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지방여단들이 보급을 받고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고,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점들이 워낙 많아요. 예. 어떤 음식점으로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전파되고 다 완전하게 이렇게 다 클리어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럴 바에는 뭐 여단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왜냐면 여단을 줄이자는 거는 저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단 내 규모가 적든 많든 차라리 줄이더라도 이 사람들 적은 숫자에 좀 더 집중도를 높이는 게 실제 전쟁 뭐 발발했을 때, 실제 작전에 들어간다 했을 때 더 이게 더 프로페셔널해지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게 더 성과가 있을 어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고 또 특수작전팀에서 뭔가 유능하고 또 약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특임대나 707로 간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거기 가면은 특수작전팀에서 안 했던 약간 스페셜한 것들 하고 또 외적인 어떤 임무들을 많이 해요. 정찰대, 그러니까 특임대 같은 경우는 해상전담, 저가 근무할 때 해상전담, 그러니까 해상전담 관련된 임무를 하게 되는 부대가 있었고, 또 고공전담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707도 똑같아요. 해상전담이라는 부대가 있고, 또 이제 파트가 있고, 뭐 그 폭발물 이제 처리가 있고, 또 스나이퍼가 있고, 특임대도 마찬가지고 스나이퍼가 있고, 그러면서 좀 더 체계화되어 있는 하고 또 좀 더 소수정예인 어떤 카테고리거든요. 특임대랑 707이.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면은 특수작전팀에서 약간 좀 약간 조잡했던, 그러니까 조잡했다라고 이게 표현하는 게 맞나? 한게 약간 좀 뭔가 어지럽던 약간 그런 교리들이 좀 오면은 좀 뭔가 더 프로페셔널해지고, 좀 더 뭔가 어떤 교육이나 어떤 훈련을 할 때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 좀 더 집중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여단 대대 따지면은 너무 많아요. 특수작전팀 너무 차고 넘쳐요. 게릴라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진짜 말은 뭐냐면은, 특수작전팀도 약간 세분화를 시켜갖고 진짜 이왕 보병화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예산이 갑자기 또 떨어져가지고 뭐 맨날 뭐 강화할 수 있게 자산 주겠습니까? 지금도 이게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이게 그 뭐냐 프로블럼이 생기는데, 근데 기왕 이렇게 보병화 된다 이런 말도 제가 어깨 너머로 지금 이렇게 컨텐츠하고 또 규모 있는 군사 관련된 채널에서 이렇게 공론화되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특전사 내에서도, 또 특전사 출신들은 계속 이런 게 돌고 돌았어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뭐 특전보병이다라고 이야기가 기왕 된 김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 인정하자는 어떤 그 뭐냐 리밋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정할 거 인정해요. 대대가 워낙 많아. 그 공수부대, 그 진짜 그 특수작전팀들 대원들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회생 방안의 두 번째 이 진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찰대 707의 어떤 약간 좀 소수정의 카테고리처럼 대대도 약간 탑팀이라고 하잖아요. 탑팀이라고 하면은 대대 안에 한 팀을 가리기에는 너무너무 축소된 소수규모예요. 그래서 탑팀이라고 해가지고 탑팀한테 뭐 수혜를 주고 탑팀한테만 집중도를 주고, 탑팀이라는 약간 정예화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단연간 이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좀 더 선진 장비 다 들여주고, 외의 중대나 외의 지역대 대대 뭐 외의 특수작전 여단들보다는 뭐 집중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적어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소수정예고, 예를 들어 진짜 전쟁 발발하고 작전 뭐 들어가는데 탑팀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진짜 완전 이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가해가지고 뭐 했는데, 한 팀이 사살을 내보면 이후에 팀들이 뭐 작전이라든지 케어가 안 되잖아요. 한 시뮬레이션을 그리자면.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적으니 탑 대대 같은 애, 탑 대대. 왜냐면 각 여단마다 대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탑 대대 같은 어떤 규모로 대대를 하나 정해갖고 약간 좀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대대에 유능한
특수작전 팀들만 이 대대에 편성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예산이나 그 다음에 뭐 공공 요즘 뭐 강화도 잘 못한다면 그래서 이런 탑 대대 성과가 있고 전투력이 좋고 뭔가 생활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탑 대대로 약간 편성을 해서 왜냐면 지역대도 보면은 밸런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뭐 탑팀을 만들려고 해서 계속 개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개편하는 약간 구조로다가 탑 대대 같은 대대를 만들어서 이 대대에 유능한 사람들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조금의 어떤 예산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뭐 장비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장비를 뭐 어줍지 않은 장비들을 모든 특수작전 팀들한테 뿌리기에는 그것도 어줍지 않고 진짜 뭐 대도 않는 장비들이거든요. 뭐 대검을 예를 들어서 보급받았다 해서 어줍지 않은 대검을 이렇게 납품받아갖고 그 뭐냐 보급받을 바에는 확실한 어떤 장비들이 이렇게 보급이 되면은 탑 대대한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후에 특수작전팀은 진짜 약간 보병화 시켜갖고 물론 뭐 일반 보병분들보다 훨씬 유능하고 체력 좋고 전문성이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강화 자산이 없다 그러면은 탑 대대만 완전 몰아다가 주고 이 사람들이 왜냐면 집중적으로 약간 기계획 대대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일반 이런 특수작전 대대에서도 유능하다 이러면은 또 약간 계속 체인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뭐 부상자가 발생하고 하고 또 약간 후송자가 발생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일반의 어떤 일반 대대로 내려가고 탑 대대에 또 이게 유능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차출돼가지고 특임대나 707 가듯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 반복으로 성과제로 이렇게 그 베네핏을 계속 주는 어떤 구조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지금 여단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약간 변화가 일어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특전사에 근무할 때도 되게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은 묻어가는 사람들 워낙 많아요. 묻어가는 사람들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특전사 여단의 인원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공통적으로 50명이서 예를 들어 일을 한다. 한 10명 사라져서 없더라도 티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어가는 대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묻어가는 인원들이 없게 하고 묻어가는 인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야망은 그 정도이니 그 사람은 그냥 일반 대대에서 그냥 근무하다가 전역하는 거고 뭐 약간 작은 어떤 수혜 혜택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특전사 이제 땅치 붙이고 같은 검은 베레모 쓰고 근무하고 탑 대대라는 어떤 이런 틀이 생겨갖고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부심 갖고 그 다음에 일반 어떤 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여건 보장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뭐 많은 좋은 보급품들 하고 뭐 이제 강화 예산 같은 거 없다면서요. 강화 예산 같은 거 선제적으로 이제 받고 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NBA도 보면은 뭐 G리그 있고 D리그 있고 뭐 3군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후보 선수들 있고 약간 이러면서 경쟁 구도로 해서 결국에는 탑5 이제 선발 라인업으로 이렇게 한 구단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특수작전 팀도 워낙 인원들이 많으니 그런 어떤 약간 서바이벌 느낌으로 성과제 느낌으로 해서 탑 대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 탑 대대도 뭐 워낙 많다고 하면 탑 지역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탑 지역대 만들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능한 사람들만 이렇게 계속 몰아넣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또 퇴보하고 또 다치고 또 연식 쌓이고 이런 사람들은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채워주고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야망 있는 사람들도 채워주고 초급 하사인데도 초급 하사들 중에 뭐 유능하다 그러면은 뭐 차출돼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면 일반 대대에서 근무하다가 또 이제 유능해져서 키워지면은 뭐 이게 난세형이나 대기만성형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처음에 못했는데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처음에 드래프트 막 완전 2라운드 3라운드에 뽑혔는데 갑자기 슈퍼스타 되는 경우도 있듯이 그런 느낌으로다가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전사 관련된 이런 현역분들의 약간 그 진짜 실제 실무 약간 시스템 불만에 있어서 뭔가 특전사 출신 분들이 전역을 하고 나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역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군에 대해서의 발언은 되게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단순하게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특전사 출신 분들이 혹시 이 컨텐츠를 보게 된다면은 회생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고 또 다음에는 또 다양한 주제 또 이런 약간 문제점에 대해서 저의 어떤 견해들을 포함해서 또 컨텐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이 다 쉬었다.